안녕하세요. 모닝쇼 김은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연휴를 앞두고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뉴욕 증시는 내일은 추수감사절로 휴장을 하게 되고요. 내일 모레는 블랙 프라이데이이기 때문에 짧은 거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한산한 거래일이 좀 예상되는 가운데 일단 뉴욕 증시 한 번 더 분위기 상승으로 반등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동안 높게 치솟았던 국채 수익률도 지금 2달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지고 있고요. 확실히 금리에 대한 공포는 사그라드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미증시에서도 개별 종목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과연 국내 시장에서는 어떤 투자 전략을 함께 가져가 봐야 될지 모닝쇼에서 오늘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부터 보겠습니다. 네,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하루 일찍 발표가 됐는데요. 일단 전주보다 2만 4천 건 줄어들게 되면서 20만 900건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일단 전주 대비해서 봤을 때는 확실히 좀 감소하는 모습이 기록이 됐고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1만 3천 건 늘어났다고 발표된 지 일주일 만에 이렇게 하락적으로 전환된 모습들이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에서는 시장에서 예상을 했던 것보다도 하회하는 모습의 지표가 발견이 됐었고요.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역시나 184만 건을 기록하게 되면서 2만 2천 건가량 감소하는 모습들이 오늘장 나타났습니다. 네,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지난 9월 셋째 주 이후에 8주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결국에는 이번 주에 약간 꺾이게 되면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역시나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결국에 실업수당에 대한 청구가 감소한 것은 미국의 노동력이 여전히 견고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이 외신에서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시장 예상치를 넘게 줄었지만 그래도 고금리 속에서 노동시장이 둔화하고 있다는 큰 기조의 견해는 바꾸지 않았습니다. 네, 이번 주에 좀 주춤하면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계속도 그렇고요. 일단 일반적인 수치로도 감소로 돌아서기는 했지만 노동시장이 다시 한번 살아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는 않는다는 점 함께 체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금 유가에 대한 향방들도 상당히 관심이 크실 것 같은데요. 원래는 오는 26일에 오펙 플러스 회의가 예정이 됐었는데요. 나흘 정도 연기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30일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장중에는 이런 소식들 때문에 WTI 기준으로 봤을 때 유가가 5%까지 급락하면서 배럴당 74달러 선을 이탈하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막판으로 갈수록 낙폭을 만회하게 되면서 오늘은 결국 그래도 어느 정도 바닥을 잡으며 1% 정도의 하락세로 마치는 모습을 기록했었는데요. 네, 오펙은 이날 성명을 내고 에너지 장관 회의를 4일 정도 연기한 30일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가 앙골라와 나이지리아가 더 낮은 생산량 목표치를 받아들이도록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 중이라는 것이 이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중국에서 수출이 6개월 연속 감소하면서 수요 우려가 커졌고 비오펙의 생산은 오히려 기록적인 모습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원유 재고 데이터도 이러한 상황들을 한 번 더 부각시켰는데요. 지금 원유 재고에 대한 데이터가 사상 최고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지금 1,320만 배럴 정도 하루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도 110만 배럴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재고도 계속해서 쌓이고 있다는 점이 특징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원유 재고도 올라가고 있고 수요에 대한 측면들까지 함께 둔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 계속해서 유가가 하방 압력으로 갈 가능성도 짚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킬더프는 WTI가 배럴당 70달러 선을 시험할 수 있다면서 특히나 북반구 겨울이 온화했을 때는 배럴당 60달러 선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을 함께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펙 플러스 회의가 밀리게 되면서 오늘 유가 좀 하락했고요. 관련 종목들의 흐름까지 함께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개별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챗 GPT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샘 올트먼이 해임 나흘 만에 오픈 AI CEO로 복귀하게 됐습니다. 이사회의 갑작스런 해임 이후에 직원 90% 이상이 이직 움직임을 보이게 되면서 파국으로 치닫던 사태가 일단락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오픈 AI는 X를 통해서 올트먼이 오픈 AI에 복귀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면서 새롭게 구성된 이사회를 통해 CEO로 임명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울러 오픈 AI가 새롭게 또 인물들을 함께 합류시키기도 했었는데요.
새 이사회에는 올트먼과 브렛 테일러 세일즈포스 전 CEO, 하버드대 교수인 레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 페이스북 임원 출신인 애덤 단젤로를 합류시킨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특히나 이번에 레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의 합류를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오픈 AI의 주력인 생성형 AI에 대해서 각국의 규제론이 떠오르는 상황 속에서 레리 서머스 전 장관이 징검다리의 역할을 정부와 오픈 AI 사이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게 되면서 합류되는 인물들까지 함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트먼은 X의 복귀 소식을 알리며 일단 지난 며칠 동안 제가 한 일은 모든 팀과 사명을 지키기 위해 한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마이크로소프트로 합류하기로 결정한 것은 저와 팀을 위한 최선의 길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라고 썼습니다. 이어서 오픈AI의 최대 주주인 마이크로소프트를 언급하면서 공고한 협력 관계 구축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 한 차례 샘 올트먼을 옹호했고 결국 오픈AI CEO로 복귀하게 되면서 오히려 수혜를 좀 입게 됐는데요. 결국 주가도 비슷하게 움직이면서 오늘도 마이크로소프트 1% 정도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 3가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모닝쇼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